한 연방판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판사인데요. 트럼프가 1월 6일 합동의회, 상하원 합동의회를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지금 오늘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판사입니다. 바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 데이빗 카터인데요. 이 데이빗 카터는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고요. 근데 이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합동의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냥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more likely than not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직역하면은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 more likely than not.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거의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100% 확실하다는 또 아닙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트럼프의 협력자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판사가 이분이 이스트먼 변호사고요. 이분이 이제 데이빗 카터 판사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100개가 넘는 이메일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메일, 이 의회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한테 그 이메일 넘겨줘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카터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여러 경합주에서 결과를 벌이도록 거듭 노력한 점을 들면서 펜스는 자신이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선거인단 온 거 그 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이크 펜스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들, 메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사의 생각인 것이죠. 카터는 판결문에서 연방 의원들이 2020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듣고 이제 개표하는 합동회의가 이스트먼 박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법률적인 정부의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트먼이 의원회에 넘겨지지 않도록 이걸 갖다가 이제 보호하려고 했었던 문서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주의 선거 결과를 펜스 대통령에게 거부하라고 권고하는 메모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카터는 메모 공개를 지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팀원들이 선거 개표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루하루 실천 계획으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다. 메모 초안은 선거인단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스트먼 박사의 이후 메모는 메모의 분석과 제안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한테 주었던 그 메모는 그렇게 구체적인 위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나 그 메모 내용을 이스트먼 같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더 구체화했다는 것. 이거 행동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펜스 부통령한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짜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메모들이 지금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공개하라. 저 하원 특별위원회에다가 넘겨줘라. 이렇게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스트먼과 트럼프가 메모와 관련해 합의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스트먼이 펜스 부통령과 거듭되는 논의를 언급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르도록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판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었다. 펜스한테. 이거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판사의 해석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내놓은 말을 그거를 구체화시켜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구체화시키는 그 내용을 혼자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해서 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디테일까지 다 나오게 된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판사 아니랄까봐 지금 자기 당론에 맞추어서 지금 이런 식의 일방적인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요. 상급 법원으로 이거를 이제 항소를 해서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판결이 바뀌게 될지는 제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 선거인단 투표 개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회의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을 공격한 후 몇 시간 동안 중단됐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트럼프 지지자인 애슐리 바벳이 의회 로비에 들어가려다가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을 했었고요, 그날. 이달 초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가 범죄 공모로 미국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스트먼이 허위 정보 캠페인의 설계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합동 회의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행동 지침을 결국은 이 이스트먼 변호사가 만든 거다라고 특별위원회 측에서 이제 막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위원회는 법원에 낸 소장에 소송을 냈습니다. 아예 이스트먼 변호사 걸고 넘어지면서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와 정보는 트럼프 씨와, 그러니까 미스터 트럼프라고 그럽니다. former president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미스터 트럼프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트럼프 씨와 다른 사람들이 범죄 및 또는 불법 행위들에 연관돼 있다는 신념을 확립한다. 분명히 얘들이 지금 죄를 진 거다.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는 고소를 한 겁니다. 펜스 측 변호인인 그렉 제이콥은 폭동이 격화되자 이스트먼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소들 덕분에 우리는 포위됐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대변인은 변호사는 지금 그게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벌어졌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의사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폭동을 벌였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이크 펜스가 주에서 온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냥 단순 사회만 보는 것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폭도로 변했다. 이렇게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회는 그런데 이스트먼은 그 마이크 펜스 변호사한테 뭐라고 답장을 해줬냐면은 그 포위, 네가 얘기하는 소들이 너희를 포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위라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상사가 이 일이 공개적으로 방송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신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공개적으로 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보겠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던 것이고요. 특별위원회에서는 트럼프가 선거 인증 절차를 방해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위험한 오보를 확산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관리들을 압박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특별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잡아넣어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하원 특별위원회의 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2024년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만들려는 것이고요. 아예 이 정치판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집권 앞으로 100년은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스트먼 변호사는 작년 12월 1월 6일 위원회가 이메일을 내놔라 하는 소환장을 내놓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를 지금 맡아오고 있는데 소환장을 지금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남발을 해서 이건 전례 없는 소환장 남발이다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막기 위한 소송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일선 그 법원에서는 이 소환장 집행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좀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장을 집행을 하라라는 쪽으로 오히려 좀 판결이 더 많이 내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 국민들의 알 권리가 대통령의 특권보다 더 앞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법적으로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내놔라 하는 건 내놓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크게 잘못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데이빗 카터 판사가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문제다. 그거는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껴다 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보냈던 메모는 불법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들 이렇게 짰지. 이 이스트먼 변호사가 이렇게 해준 것이 결국에는 트럼프랑 다 얘기가 돼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음모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옥죄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토마스 대법관의 아내가 되는 지니 토마스, 이 아내분이 또 이 마크 메도우즈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근데 이 지니 토마스는 아주 열렬한 트럼프 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해가지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마치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마치 그걸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런 공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좌파 진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한 노력이 아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제가 지금 좀 알아야 되겠다. 최근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화당 내 경선이 지금 다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비선거 공화당 안에 공화당원들끼리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각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후보들을 지지를 해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틈을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 1월 6일 트럼프가 시킨 거야.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당신 제대로 안 한 거지, 일 제대로 안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지금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서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상황을 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